왜냐면 일본에서 남녀의 사랑은요, 그 에로티시즘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하여튼 일시적인 연속성이 없는 것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게 될 때 에로티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 졸즈 바타이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말한 건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일시적인 관계가 없는 완전 남인 거예요. 남인데다가 갑자기 만나서 뭔가를 삐리릭 하는 피를 느끼고 뭔가 일시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이게 일본의 그게 그래서 뭐 어떤 에로시즘이나 육체적 에로티시즘. 관계 등 예. 그런 것들이 그렇죠. 부각되는 육체적인 것도 되고 그리고 뭐 졸지 바타이어는 그게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한다고 해요. 뭐 하여튼 그런 사상이 프랑스에는 있듯이 일본의 사람도 그 세계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춘화도라든가 이런 에로시티즘이 많이 그렇죠. 발전한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 예. 그게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그런 유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감정이 이원화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는 감정은 너무나 극도로 올라가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되고 그렇죠. 또 반대로는 상당히 이제 그 육체적인 관계 이렇게 딱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한국 문화를 통해서 입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딸하고 관계가 좀 다른 지금 사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적응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왜냐면 딸은 항상 이야기했었어요. 아빠 같은 사람 데리고 오면은 자기는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참 가족이 화목하신 거죠. 네, 되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든 딸은 자기가 본 이성의 첫 번째가 아버지일 테니까 아버지가 올바로 못하면 남자는 저 나쁜 놈이라고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올바른 사람이면은 딸이 진짜 남자는 좋은 사람이구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누구든 간에 그러면은 이성의 관계에서도 되게 좀 이렇게 개방적일 수 있잖아요. 그건 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일본에 계속 살았으면 정말 그런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는 그게 진짜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고요. 정말 그렇게 일시적인 어떤 끌리는 그런 감정 그것만 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뭐 가족 간의 관계도 있을 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모른다. 이건 조금 좀 다른 개념 아닐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식이 뭐 부모를 사랑한다, 뭐 그런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지간의 관계는 의미가 절대적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있어요. 그러나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런 가르침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모델이 없는 거죠. 한국은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부모한테 배우잖아요. 저도 부모한테 배웠어요. 일본 사람으로서 부모의 사랑은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돌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랑이고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게 사랑인데 남녀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일본에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부모의 사랑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그리고 부부의 사랑 연결 완전히 돼 있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되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배턴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리사랑인 거죠. 이게 한국에는요, 그 사랑에 대한 특히 부모의 사랑에 대한 속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런 말은 일본에 없거든요. 예, 그거 정말 절대적이라는 거잖아요. 자식이 뭐 부모가 반대해도 그걸 하겠다 그러면 부모는 거의 순종 굴복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하는 것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말도 일본 말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만큼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사랑이라는 건 부모한테 내려오는 거고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그거는 절대 치사랑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거 정말 아무리 그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못난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니까 더욱더 사랑이 가고 이런 말들은요 일본은 없어요. 일본에서 모르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다가 그 부모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남녀 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 분들은 연애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좀 많이 일본화 됐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옛날 같으면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예, 이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은 노래에 다 나와 있지만 정말 절대적인 남녀의 사랑, 아주 순수한 사랑이라고 환상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깨질 때 이별에 대한 노래가 엄청나잖아요. 옛날 한국에. 아 그러면 뭐 거의 우리 엄청 울었지. 완전히 뭐 세계가 뭐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이별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어요. 일본은 없어요. 그런. 아 진짜요? 예. 이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은 뭐 사랑해 당신을 떠나간 후에 얼마나 눈물 흘린지 몰라. 하여튼 그런 아주 기본이 된 누구나 아는 사람 그런 이별의 의미도 정말 깊어요. 한국의 노래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뭐 첫사랑이셨으니까 그렇지만 경험을 해보면 이혼 이제 그러니까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중가요가 내 얘기인 거죠. 너무 슬프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몰랐을 때는 그 노래가 왜 저래 그랬는데 내가 이별이라는 감정이 딱 들어오면 모든 노래가 내 얘기죠. 그런 깊은 사랑, 그런 이별의 깊은 세계 그런 것은 정말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랑은 절대여야 되고 유일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남녀의 사랑에 대한 그것이 깨질 때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하니까 이건 내 자식이 없어지는 거, 내 분신이 없어지는 고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일본에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아니 그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헤어졌어. 카드도 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환상이 깨졌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도 언제 그 마음이 없어지지도 모르는데 책임지지 못하는데 그게 연모예요. 연모라는 것은 자기의 여기 있는 거니까 이게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남 탓할 수가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고 피돈적인 거예요. 수돈적인. 너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고의의 세계예요. 고의. 아니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감정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연애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데 제가 그리움만 사인이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뭐 사랑했던 사람이요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이거의 세계예요. 아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그거 듣고 충격 먹었어요. 이런 세계가 사랑인데 일본에는 이런 노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중에는 나중에 이제 결과로 얘가 나한테 마음이 떠났구나 알 수 있지만 사랑하는 과정 안에서 그건 상상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허공,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하여튼 그런 그 이별의 충격이 그만큼 사랑의 가치, 그 문화의 사랑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있으면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으면.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 뭐 갖고 왔냐면은 국민가요. 양국의 국민가요를 비교해보자 갖고 왔어요. 자, 한국의 국민가요는 제가 아는 노래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이게 노젓는 그런 그 노래로서는 처녀백상 이거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이거 너무 연식이 됐다.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그 인간 놀아보니 하여튼 소식이 없네.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헤야 저헤야 대헤야 노르조라 자사테르조 이거 있어요. 한국의 국민가요. 아주 감동적인 노래죠. 자 일본에 비슷한 국민가요가 있어요. 야기리의 나루토 야기리노 와타시라는 호소카 다카시라는 가수의 노래인데 이거 일본 국민가요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역대 레코딩 그러니까 녹음한 사람이 80명이래요. 리메이크로 계속 이 노래만 그 녹음하고 그런 국민가요 중에 국민가요. 자 이게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도망쳐줘 굿도 따라와 저녁 노을에 비 내리는 야기리의 나루토 부모 마음을 배신해서까지 영모에 살고 싶은 두 사람입니다. 버리지 말아줘. 이 절 버리지 말아줘. 버리지는 않을 거야. 부풍이 울고 부는 야기리의 나루토
소문이 슬픈 시바마타라는 도시를 떠났다는 거죠. 시바마타 버리고 배에 몸을 맡기는 운명입니다. 자, 이게 도만타네가 뭐냐면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했다 이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노래예요. 그 배 타고 이게 국민가요예요. 80명. 자,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혼백가합전이라고 알아요? 알죠. 예, 연말에 NHK 속달금에 스타들만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엄청난 시청률 뭐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옛날부터 혼백가합전에서 여자는 홍조고 남자는 백조예요. 혼백이니까 남자들 가수가 백조, 여자들 가수 혼조. 혼조의 마지막 곡, 이 마지막 곡이 가장 제일 하는 짱인 노래가 마지막 곡이 되고 또 역대 계속 마지막 곡이 나오는 그 중에서 홍조 제타 그 마지막 곡 제일 많이 나온 마지막 곡 이시카와 사유리 아마기고에가 아마기 고개 넘기예요. 아마기 고개라는 고개가 있는 거예요. 시즈오카현에 있는 고개인데 그 고개를 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출 수 없는 잔향이, 그러니까 남은 향이, 그러니까 남아버렸다. 향기가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느덧 당신에게 배워버렸어. 누군가에게 빼앗길 거라면 당신을 죽여도 좋습니까? 이게 국민가요예요. 옷이 흐트러져서 은밀한 요강. 이거 여기서부터가 야해요. 아주 야해요. 그 말하기가. 춤추며 날아올라 요동치며 떨어지는 어깨를 넘어서 어떤 어깨예요 이게? 대단한 일본. 춤추며 날아올라 요동치며 떨어지는 어깨 너머로 당신 산이 불타올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괜찮아.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나가 당신과 넘고 싶은 아마기 고개. 이게 국민가요. 속닥 금은날에 대단하다 대단해. 뭐, 매번 이거 듣고 일본 사람은 배를 넘어가는 얼마나 이게 육체의 사랑이에요. 그러네요. 이런 노래가 완전 불륜의 사랑을 해가지고 맺어가지고 뭔가 고개를 넘든 강을 건너든 도망가는 노래예요. 이게 일본의 사랑의 세계라니까. 남녀의 사랑의 세계. 이게 국민가요가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의가 그런 노래예요. 제가 잘 아는 와타나베 마사토시 그 후레아이라는 노래가 뭐냐면은 위로도 눈물도 필요 없어. 그냥 체온이 필요한 거예요. 체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육체, 위로도 눈물도 필요 없어. 이런 노래가 인기 히트곡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그러네 진짜. 환상의 세계, 어떤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사랑의 세계가 아니라 고의라는 것은 의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생겨버리는 그 영모의 세계, 영모의 환상. 이 영모의 세계를 일본 사람은 남녀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이 중심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런 게 문학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리시마 타케오, 이건 제가 북계도 출신이니까 북계도가 자랑하는 그 문학자이거든요. 그 소설가이거든요. 이거 아리시마 타케오상이라는 문학상이 있고 저도 그 내정이 도전하죠. 가작이라는 그런 걸 받았지만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러면 등단하신 거예요? 아니요, 뭐 가작이니까. 그래도. 야, 그래서 그 아리시마 타케오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자,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일본 안에서도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이니까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유부녀를 사랑해버리고 그 유부녀 남편한테 들켜버려요. 그리고 남편이 협박을 해요. 죽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둘이 못 매달아 죽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 사람 생애가. 그리고 그 나자에 오사무,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나자에 오사무가 하여튼 그 동반 자살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여자 쪽이 먼저 죽고
그리고 결혼도 하는데 또 그 헤어지고 다른 여자하고 하는 반해가 또 동반 자살하고 뭐 결국은 자살로 죽지만 수시로 그 자살을 그 일본이 그 정사라 그러나? 정사의 세계. 그죠. 정사라면은 딱 떠오르는 그 소설가가 다자이 오사무예요. 그런 세계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문화학을 배웠지만 제가 소개 안 한 문화론 중에서 이끼의 구조라는 문화론이 있습니다. 이끼의 구조. 예, 이끼. 이끼가 뭐냐면은 그 이끼가 아니라 일본말 이끼인데 이끼가 뭐냐면은 밑에예요. 밑에가 뭐냐면은 여자의 성적인 매력이죠. 밑에. 곁에죠. 여자의 곁에. 예. 그러니까 뭐 아양 부리는 그런 밑에가 미에다 태자 얘기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그렇죠. 밑자. 아름다운 밑자가 아니라 네. 아름다운 밑자가 아닌 밑에가 있어요. 네. 그 사전 찾아보면 있고 그러니까 색태죠. 색기. 새끼. 예, 그런 것인데 그게 일본 문화의 가장 중심적인 미학의 세계다. 그 한 사람이 이거 좀 이름도 정말 이거 그 김열의 갈라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쿠키 슈조라고 하는데 쿠키가 9개 도깨비거든요. 쿠키 슈조라는 이름을 가진 성이 쿠키인데 이 쿠키 슈조가 유럽에 그 유학을 갑니다. 그러다가 유럽 문화를 접하면서 과연 일본 문화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끼라는 세계가 일본 문화를 대표한다고 이게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왜 하필이면 일본 문화의 중심이 새끼라고 말하는 건가? 이 사람은요, 아주 어머니가 자기를 뱃속에 있을 때 자기를 잉태하면서 남편을 버리고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일본에서 유명한 문학가이고 그리고 미술 변형가로서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이 사상가가 있어요. 오카쿠라 텐신 집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가케오치 한 거죠. 한마디로 그 또 불륜 사랑을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자기 뱃속에 자기가 그 뱃속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아버지 둘이에요. 이쪽 예,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오카쿠라 텐신이니까 그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런 뿌리를 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아무래도 일본 문화의 어떤 원리를 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면은 네. 특히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뭐 저는 남녀간의 사랑이 네.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반할 수 있죠. 네. 뭐 그런데 그래서 오늘 그 제 잘 아는 어떤 신부님이 성경에 나쁜 것을 봤으면 네 누나를 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더 흔들렸다면 세상 사람이 절반 이상은 다 눈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 흔들리지만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게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고 하는 마음이 잠깐 생겼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불륜을 바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거. 그렇다는 그래서 아까 전원일기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극한을 딱 가버리네 그냥. 그렇죠. 자, 그 일본의 극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그 모토리 노리나가 아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힙니다. 그렇죠. 모토리 노리나가가 모노노 아와레라는 그 일본적인 감정을 그 일본의 그 세계적인 것이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교나 불교는 그 사상 그쪽 사상은 중국에서 온 사상이라서 가라고코라라고 한위라고 한자의 한에다가 그 뜻 위자를 써가지고 한위라고 가라고코로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인간의 불자연스러운 세계고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정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모노노 아와레인데 그 모노노 아와레인데 그거가 반하는 불자연스러운 그 뭐 인본적인 그런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든 그런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 이 사람은요. 원래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첫사랑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사랑도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참고 있다가 그 첫사랑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부가 냈잖아요. 그 가부를 얻기 위해서 아내하고 이별을 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다시 결혼해버렸어요. 자, 이런 생활을 한 사람이
유교가 옳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유교 틀렸다 이거지. 욕망을 솔직히 표현을 못한다. 자연스러운 일본의 옛날부터 있었던 그거예요. 일본의 옛날부터 있었던 연애 소설이라든가 그런 세계는 그쪽 세계니까 그거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다. 야, 이렇게 된 거예요.